자,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드릴게요. 일단 이제 물어보신 건 같은 한계점을 물어보셨고요. 자, 같은 한계점 중에 하나가 이제 세계 경제 불균형이 심화되었다. 이런 말이 이제 등장하는데 그 앞에 문장 뭐 있어요? 교재 보시면 지금 130페이지 교재에 있는 내용인데 130페이지. 네? 기본 규칙. 아니 같은 한계점 거기 요 보면 1번에 뭐라고 써 있어요? 1번에 그러니까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트가 대략 연도가 1900 뭐 정확히 얘기 안 해도 40년대잖아요. 네. 그래서 가트가 만들어진 계기가 이제 미국 주도로 만들어진 게 가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다시 가트의 기본 이념은 무차별한 원칙, 그래서 체국 대우하고 내국민 대우.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거죠, 가트가. 자, 이 당시 미국 강대국이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흑자를 얻고 싶어요, 적자를 얻고 싶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흑자가 좋아요, 적자가 좋아요? 흑자가 좋죠, 흑자. 흑자란 개념 아시죠? 돈을 많이 버는 거, 수출이 많은 거. 근데 미국이 이 당시에 경상수지가 적자였어. 미국이. 근데 미국은 이제 이 당시 보시면 이제 제조업 쪽에서 강대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세계 시장 영향이 매우 컸던 나라였단 말이에요. 강대국. 근데 강대국인데 적자라는 거예요. 적자. 그러면 지금 가트로 인해서 계속 적자니까 뭔가 불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트 입장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불만 때문에 등장한 게 일단 세계무역기구가 등장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세계무역기구는 가트와 약간 차별성이 있었던 게 뭐가 있냐면 제조업 말고 서비스업, 투자 요 부분에 대해서도 개입이 들어가죠. 근데 서비스업, 투자 이쪽 부분은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한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미 FTA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이제 FTA 체결할 때 한국이 전통적으로 서비스업 쪽은 적자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여행 가실 때 미국으로 많이 여행 가시거나 유학 가시게 되면 한국은 적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미 FTA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흑자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같은 한계점 나올 때 불균형 얘기 나오면서 앞에 뭐가 나왔냐면 미국이 경상수지가 뭐하다? 적자였다는 거예요. 적자. 그리고 일단 세경제 불균형은 이제 같은 말로 글로벌 영어로 임밸런스라고 써요. 영어. 임밸런스가 해소가 안 된 거야. 그러면 이제 세경제 불균형, 글로벌 임밸런스가 뭐냐 이건데 이 개념은 선진국은 경상수지가 지속적으로 적자가 되고 반면 개발도상국 쪽에서는 경상수지가 지속적으로 흑자가 되는 경우를 세경제 불균형이라고 정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선진국 대표는 미국일 거 아니에요. 그럼 미국은 지금 경상수지가 적자예요, 적자. 그럼 적자면 환율이 변해 안 변해요? 변해요. 환율 올라가요, 내려가요? 적자니까 수출보다 수입이 많죠. 환율은 상승하지. 다시 수출 많이 하면 환율이 올라가요, 내려가요? 수출하면 국내로 달러가 들어와요, 달러가 나가요? 다시 들어오잖아요. 달러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환율은 떨어지죠. 근데 수입이 많은 경우니까 환율은
올라갈 거 아니야. 적자니까. 환율이 올라가야 돼요. 상승. 그럼 상승되면 수출 다시 늘어요, 줄어요? 증가하죠. 올라가면. 수입은 다시 감소하고. 그럼 경상수지 적자는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져야 되거든. 이게. 그럼 이렇게 되면 세계경제 불균형이 해소가 되는 거거든. 요 내용이. 불균형은 해소가 된다고요. 근데 이게 해소가 안 됐다는 거야. 그 당시에. 그럼 해소 안 되니까 계속 미국 뭐예요? 경상수지가 계속 적자. 그러면 같아가지고 안 되는구나. 그럼 또 다른 뭔가 필요하겠다 라고 해서 세계무역기구가 등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세계무역기구가 등장하도록, 왜냐하면 이게 국제기구 때문에 강대국들의 어떤 입김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미국 입장에서는 무조건 자신이 이득을 얻기 위해서 새로운 기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가트라는 한계점, 그러니까 가트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본인이 계속 적자였다는 거예요. 적자니까 뭔가 좀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기구가 좀 필요하다 해서 세계무역기구가 이제 등장한 건데, WTO 등장하고서도 글로벌 이제 세계경제 불균형이 계속 해소가 안 됐어요. 이게. 그래서 개도국 대표는 또 어디예요? 중국이죠. 대표 국가는. 그러면 중국은 경상수지가 지속적으로 흑자, 미국은 계속 적자. 그럼 미국은 누구에 대해 불만이 많아요?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다고. 그래서 그 이유를 뭐냐? 환율로 봤다고. 이게 환율이 자유롭게 변하면 글로벌 임밸런스가 해소가 돼야 되는데 중국이 외환시장에 계속 개입했다고 미국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중국 화폐 이름 위안화 아니에요? 위안화? 그럼 중국이 흑자되면 위안화 강세돼야 돼요? 약세가 돼야 돼요? 다시. 우리나라가 수출이 많이 늘리면 달러가 들어온다며 한국으로. 그럼 원화 강세 약세? 다시 달러가 많이 들어오면 우리나라 달러가 많아져요, 적어져요? 많아지면 달러는 약세예요, 강세예요? 다시 많아지면 가치는 떨어지는 거야. 달러 약세. 그럼 원화는 강세. 그럼 다시 중국이 경상수 흑자라며. 흑자. 그럼 달러 들어오죠. 중국 쪽으로. 맞아요? 그러면 위안화는 강세 약세? 다시. 위안화 많이 들어온다. 아니, 중국이 흑자잖아. 중국이. 중국이 물건 팔아서 달러 받을 거 아니야, 걔네들이. 그러면 달러 약세예요, 강세예요? 약세. 그 위안화 강세. 강세. 그러면 중국 입장에 수출이 늘어야 돼요, 줄어야 돼요? 다 강세가 되면 아까 이거 똑같잖아. 자, 이제 중국의 위안화가 이제 강세가 됐어.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이제 수출이 늘까요, 줄까요? 다시 우리나라 원화 강세가 되면 수출이 늘어요, 줄어요? 줄어요. 똑같죠. 중국이 위안화 강세되면 수출은 뭐하고? 감소하고. 수입은 증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흑자가 또 해소가 돼야 되겠죠. 근데 위안화 강세가 안 된 거야. 즉 중국이 의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했다고 미국이 주장한다고요. 위안화가 뭐가 되도록? 약세가 되도록. 그죠? 미국이 중국에 대해 불만 많잖아요. 이게 글로벌 불균형 개념이야. 그래서 여기 이제 국제금융 파트에 가시면 별도 또 나와요, 논점으로. 그래서 불균형 개념을 잡을 때 정의가 뭐다? 선진국은 경상수지가 적자시면 안 돼. 지속적 적자야. 계속 적자라고.
계속 적자가 발생할 수 없어. 왜? 환율이 변하니까. 근데 계속 발생하니까 미국은 불만 있는 거죠. 반대로 중국 쪽, 개도국 쪽은 경상수지가 지속적으로 흑자. 이걸 근로 불균형. 그럼 발생 이유가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환율이 안 변하도록 각국이 뭔가 개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미국이 이제 제일 강대국이니까 계속 압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중국에 대해서. 그래서 실제 압력 행사는 유명한 사건 있잖아요. 85년도 했던 거. 교재도 있지만 플라자 협정 들어보셨잖아. 협정. 이건 누가 누구에 대해서? 미국이 어느 나라에 대해서? 일본하고 독일에 대해서 화폐 가치를 올리라고 압력 행사했죠. 그래서 일본의 엔화가 이 당시에 강세가 됐고 그 당시 독일 화폐는 마르크였거든요. 마르크 화폐도 강세된 거죠. 그러니까 강세가 되면 일본 입장에서는 수출이 줄 수밖에 없고 수출 주니까 일본은 공장 어디다 세워야 돼? 일본 내에 세워야 돼요? 다른 나라에 세워야 돼요? 다른 나라. 그래서 그 당시 일본의 자동차 회사들이 동남아시아로 진출했잖아요. 그래서 동남아시아 놀러 가보셨잖아요. 가보시면 일본 차가 되게 많지 않아요? 동남아시아 쪽. 아, 몰라요?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쪽은 일본 차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이제 동남아시아에 일본 공장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동차 공장들이. 많다 보니까 미리 지금 진출하다 보니까 그 혜택을 많이 받은 거죠. 일본 입장에서. 이거 글로벌 불균형. 세경제 불균형.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제일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 적자거든. 그래서 지금 대선 또 하잖아요, 올해.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뭔가 정책을 제시한단 말이에요. 미국 쪽에서는. 그래서 우리 적자니까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중국에 대해서 뭐 하겠다? 규제하겠다. 뭐 관세 부과하겠다. 뭐 하겠다. 막 얘기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다고. 해소하는 게 지금 만만치 않다. 대신 이제 배우게 되면 환율 말고 이건 미국 너네 스스로의 문제가 있다라는 견해도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데 이게 불균형 가장 기본 개념으로 잡으시면 되고 이게 가태 한계점으로 보시면 된다. 가태 한계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경제 불균형이 뭐냐는 그 개념이 더 중요하니까 개념을 잘 잡아주시면 좋고 국제금융할 때 다시 한번 설명 자세히 드릴게요.